자, 이어서 제27강입니다. 27강은 제6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페이지 256쪽 총칙되겠습니다. 25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총칙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공공택 특별법은 쉽게 우리가 점수를 좀 딸 수 있다 싶은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아주 만만치 않아요. 아주 깐깐합니다. 먼저 기본서 같은 거 보면 양이 50% 이상 5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될 거야 아마. 기본서만 봐도 50페이지. 두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두 문제. 이걸 갖다가 중개사에서는 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중개사는. 우린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양은 많은데 두 문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참 난감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뽑아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좀 문제가 좀 깐깐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일단은 총칙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정비구역이란 뭐냐?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정비구역이다. 몇 군데가 있느냐? 3군데가 있다. 밑에. 정비사업은 3가지가 있다. 3가지. 먼저 주거환경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데 거기 특별히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후건축물이 과도밀집입니다. 극히 열악, 과도밀집 해가지고 주로 단독택, 다세대 주택이 나오죠. 밀집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재개발. 재개발 사업은 그냥 열악. 재개발 사업은 그냥 열악이고 그냥 밀집. 그냥 열악, 그냥 밀집인데 사업적, 공업적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인데 여기다 좀 추가 좀 해주세요. 그래도 뭐 혹시 몰라 그러는데 자 정정 자료, 즉 정정 문제집 정정표 보면은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재개발 사업 끝에 뭐라는 말을 쓰냐, 무슨 말 집어넣냐? 재개발 사업 끝에다가 페이지 256쪽 해가지고 정정표에 이 경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요즘 공공개발이 새롭게 되들어오고 있어요. 새로 생긴 개념입니다. 공공재개발도 이 재개발 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재건축. 요거는 주의하세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이 아니라 양호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 그 다음에 노블량은 밀집. 노블량인데 공동택이 밀집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이 아니라 양호고 그 다음에 뭐가 밀집되어 있냐? 공동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정표에다가 정정표 되어 있죠? 페이지 256쪽 정정표 끝부분인데 이 경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춰 시행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재건사업을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너는 그냥 이름만 봐놓으세요.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만 보면 되겠네요. 교재 보겠습니다. 보니까 거기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은 뭐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등이 나오죠. 자, 이거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등에서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정비기반시설.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관식.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뭐냐?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올라가서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걸 뭐라고 한다? 공동이용시설. 이것은 최근에 중개사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동이용시설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뭐냐? 유치원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 다음 사업시행자, 토지등 소유자. 사업시행자는 넘어가고 토지등 소유자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토지등 소유자는 기업, 니은, 기업. 이 3개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주거환경과 재개발은 중요합니다. 이거. 토지등 소유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얘기합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시장권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하고 토지 다 갖고 있는 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건물 토지 다 갖고 있어야만이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건물만 있으면 안 됩니다. 토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상권자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지 잘 나와요. 다음, 기본 방침. 누가 세우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년마다? 10년마다.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10년, 5년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기본 방침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8조 제2장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기본 방침이 아니라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기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수립하게 되는데 몇 년 단위?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 그런데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 시장이니까 일반시도 할 수 있고 대도시도 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니까. 근데 너 무슨 시냐? 그러니까 저 일반시인데요. 그럴 때 보니까 저 일반시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너는 안 해도 되겠어. 할 때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인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봐가지고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입니다. 계획 정비. 아까 10년 단위죠. 똑같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 아시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리고 이것도 나옵니다. 기본계획 작성 기준 방법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다음 2번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이제 이 기본계획 밑에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 돌아가는데 일단은 정비계획이 먼저입니다. 정비계획이 먼저인데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결정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결정한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혼자 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혼자 북치고 노래하고 다 하는 친구가 있다. 즉 정비계획도 결정하고 구역도 정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비계획, 정비구역 다 해먹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이름을 보니까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죄송합니다. 특별자치시장, 앞에서는 특별시장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여기 군수 들어가요. 군수. 근데 군수 중에서 미안하지만 광역시 군수는 안 된다. 광역시 군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행정기관들 다 나왔잖아요. 행정기관장들이 쫙 나왔는데 또 누가 빠졌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광역시 군수는 들어가고 광역시 군수 빠지고 또 누가 빠졌을까요? 안 나온 친구 있네. 누굴까요? 구청장. 구청장 없죠?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얘도 혼자 다 못해요. 그럼 얘네들은 뭐만 하냐? 얘네들은 계획만 세요. 계획. 정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지정을 신청해요. 지정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지정 신청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이따가 볼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너 뭐 있냐? 기획 세워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획 갖고 와서 지정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 이 광역시 군수하고 자치원장 얘네들 못하잖아요. 계획만 세우는데 얘네들은 뭉텅거려서 뭐라고 하냐면 구청장 등 그래요. 앞으로 구청장 등 그러면 얘네들 얘기합니다. 구청장 등. 그래서 구청장 등 그러면 광역시 군수 자치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계획만 세우지 구역지정 못해요. 구역지정 하려면 누구한테 얘기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구역 좀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자, 1번. 그래서 특별시장 등등은 혼자 다 한다. 근데 광역시 군수 안 된다. 내려가서 2번입니다.
26조 1항 1호 20조 1항에 따라서 정비사업할 때는 기본계획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계획 지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 안 하고도 정비계획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26조 1항 1호 1호는 뭐냐면 이건 어디냐면은 재난지역, 지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홍수 이런 데 집니다.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난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계획을 갖다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다음,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해서 필요할 때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 안 하는데 진입로 같은 게 필요해요. 묶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같이 묶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올라가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아까 말한 그 친구들은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다 해먹으면 되니까요. 정비계획 위반 결정, 정비구역 지정 다 해먹어요. 근데 5번 이게 중요하죠. 누구? 아까 탈락된 친구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군수 이는 탈락됐잖아요. 지금 뭐라고 한다? 구청장 등은 계획만 수립해요. 계획만 수립해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우리 동네 좀 정비구역 지정해서라고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권한이 없으니까. 이때 신청하려면 거기 지방의 의견을 첨부해야 됩니다.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260조. 시행 방법. 이건 중개사 시험에서 최근에도 나왔고 전에도 나왔었어요. 시행 방법. 중개사 시험에서 핵심을 찝어드립니다. 시행 방법은 사업에 따라 달라요.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 사업에 따라 다른데 이때 주거환경 사업은 만물상이에요. 만물상. 모든 방식이 다 가능해요. 1번은 뭐냐면 거기 공동이용시설, 정비 기반시설, 설치 확대, 무슨 계량이 나오죠. 두 번째는 수용 방법, 세 번째는 환지 방법, 네 번째는 관리청 방법이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주거환경 사업은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더군다나 제일 위에 보니까 혼용할 수도 있다. 섞어서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그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없는 게 없다. 방법 중에서 섞을 수도 있다. 혼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개사에서 2, 3년 전에 뭐가 핵심 나왔냐면 4번 보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무슨 방법입니까? 관리청 방법이죠. 관리청 방법인데 거기 주택, 부대시설, 복리설인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건설에 오피스텔 건설이 없어요. 오피스텔 건설이 없고 그냥 주택, 부대시설, 복리설만 있어요. 관리청 방법 할 때 여기까지 끊고 다음 재개발. 재개발은 두 개예요. 환지하고 관리청 방법. 재개발은 두 가지 방법이다. 관리청 방법, 환지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개발은. 근데 재건축 몇 개냐? 세 번째 밑에 재건축. 재건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재건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인데? 관리처분 방법인데 관리처분 방법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처분이 있다는 거. 근데 주의하세요. 여기서 할 때는 여기 관리처분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설뿐만 아니라 누구 들어갑니까? 오피스텔 들어가요.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걸 갖다가 포인트로 해서 최근에 중개사 나왔습니다. 여기 오피스텔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건축하는데 왜 오피스텔 진다? 재건축하는데 오피스텔 진다? 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땅값이 비싼 데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어느 지역인데? 용도지역. 준주거지역하고 사업지역만 돼요. 준주거지역과 사업지역만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진 건. 그것도 다 오피스텔 지면 안 돼요. 전체 면적의 얼마? 100분의 30 이하야 돼요.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오피스텔 짓고 그것도 준주거적 사업지만 짓게 되고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추진위원회 261쪽 추진위원회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자, 그래 놓고 추진위원회 거기 나왔죠? 추진위원회 나왔죠? 그 다음에 조합. 그런데 어떡하네?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행정기관은 누구한테 가느냐?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한테 가는데, 이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 시장, 군수 등은 특별자치도의사, 특별자치시장 등등 다 들어가요. 넓은 개념의 시장, 군수 등인데, 조합은 뭐 받죠?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뭐 받느냐? 인가 받아요, 인가 받는 것이고,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한테 뭐 받느냐? 승인 받아요, 승인.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는 승인 받고 하나는 인가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사업 조합 있느냐? 조합 없다. 조합 없으면 당연히 뭐도 없다? 추진위원회도 없다. 당연하죠. 다음, 재개발사업 조합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재개발사업 조합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없는 건가? 어떤 경우에 재개발할 때 조합이 없을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네가 해요, 자기네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네가 직접 합니다. 20인 미만일 때는. 그래서 재개발은요, 조합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조합 안 할 때는 20인 미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안 하고 직접 합니다. 다음, 재건축. 재건축은 조합이 있어요.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조합이 있다, 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지만 얘기 들으세요. 조금 어렵지만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있죠.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공공지원 받을 때, 공공지원 받을 때는 추진위원회 안 하고 맞바로 조합 가버립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약간 어려운 얘기까지 했는데, 자, 그래놓고 이제 가봅시다. 추진위원회. 왜? 조합 전 단계. 추진위원회 만들려면 조합 만들기 전에 추진위원회부터 있어야 되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에 승인받아야 돼요. 몇 명인데?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이고 운영규정 해가지고. 다음, 그 대신 공공지원 할 때는 나름대로 추진위원회 있어야 되겠지만 공공지원 할 때는 안 할 수 있어요.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빨간 걸로 했습니다. 공공지원 할 때는 추진위원회 없을 수 있다. 다음, 추진위원회 기능 시험에 잘 나와요. 추진위원회가 뭐 하는가, 하는 일이 뭔가,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거기 이따 문제에 나올 거예요. 문제에 아마 자세하게 추진위원회 기능이 집어넣었을 겁니다. 예, 이따 문제 또 볼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문제 넣어놨으니까 이따 보면 되고, 특별히 5번에 그 밖에 조합 설립 추진위에서 대통령령 제한 업무, 요까지 문제에서는 해설해놨어요. 문제에서는 대통령령까지 넣어놨습니다. 이따 볼 거예요.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음, 이제 추진위원회가 진행했어요. 이제 조합입니다. 3번 조합. 조합 설립은 인가받아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등한테. 근데 시장, 군수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할 때는 그때 조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조합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합 안 만들죠. 이 주거환경에서 조합 안 만들잖아요. 안 만들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건 누가 하니까 안 만드냐면 거기 나온 대로 시장,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개발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조합 안 만드는 거. 25조 1항 2호에 따라 하는 거. 25조 2항에 따라 재개발할 때도 조합 안 만들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25조 1항 2호, 요거. 이럴 때도 안 해요. 이것도 조합 안 만들잖아. 그죠? 그 얘기예요. 요거. 안 만다고 그랬죠. 조합. 그 이거. 조합 법인이에요. 밑에. 법인은 민법 원리에서 주된 사무소 소지의 30일 내 등기한부터 선임한다. 그죠? 등기할 때 선임합니다. 인가받는 날부터 30일 내 등기해야 선임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올라가시고. 사업시행계획. 일반적인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습니다. 일반적인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신 경미현상은 신고하면 됩니다. 경미현상은 인가 안 받고 경미현상 변경할 때는 경미현상 변경을 인가 안 받고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신고하면 며칠 내 수리됐다 안 됐다 알려주냐? 20일 내. 20일 내 수리가 됐습니다. 경미현상 변경 신고. 경미현상 변경 신고 알려줍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하면 사업시행 인가 며칠 내 내주느냐? 60일. 60일 내 내줍니다. 60일 내. 인가협을 알려줘야 돼요. 인가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60일 내줍니다. 다음 분양공고 및 분양시청 등 이렇게 되죠.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등 들어갑니다. 지금 보통 기본교재가 50페이지인지 60페이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만 지금 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또 보충하면 되고. 자, 이건 뭔 얘기냐? 여기 분양공고, 분양신청 등. 분양공고, 신청 등. 네, 분양공고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받습니다. 누구한테 인가받냐면 시장, 군수등한테 인가받습니다. 시장, 군수등한테 인가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들어갑니다. 인가받아야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고 건물 불도저로 밀어버립니다. 철거 들어갑니다. 철거. 이거 시험제 나왔어요. 철거 언제 하는가 나왔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받으면 철거 들어간다. 이거 시험제 나왔어요. 관리처분 인가받으면 철거 들어간다. 그 다음 철거 들어간 다음에 공사 착수합니다. 착수하고 그 다음에 완료되면 뭘 받느냐?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습니다. 준공인가 해주는데 누가 시장구수 해주는데 시장구수 등이 해주는데 인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준공검사합니다. 준공검사에서 준공인가 내주고 그다음에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공사완료 공고 이상 없으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누가 시장구수 등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어떻게 하냐? 누가 시행자가 공고에다 고시합니다. 공고에다 고시하면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합니다. 청산. 이것이 순서입니다. 분양공고부터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 분양공고 냅니다. 야 여러분들 분양 시청하세요. 분양공고 냅니다. 분양공고 낼 때 대략적인 걸 얘기해야 됩니다. 분담금이 얼마고 어떻게 당신 금액을 얼마 쳐주겠고 이렇게 다 합니다. 이 분양공고입니다.
이제 분양시험 하는데 이 분양금을 언제 하느냐 봅시다. 분양금은 시기 어느 날부터 사업시행기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시기 사업시행기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내? 120일이네. 120일 내 대략적으로 일간신문 같은 공부합니다. 120일 내. 어떤 내용을? 기억은 가격이죠, 가격. 옛날 가격 얼마 쳐주겠다. 종전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얼마 쳐주겠다. 이런 것이고, 또 니은은 얼마쯤 더 내야 됩니다. 몇 평짜리 받으면 돈 얼마 더 내야 됩니다. 이런 거. 이것은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날짜 적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2번 시험지 나눠져 있습니다. 중개사. 얼마 기간 줘야 되냐? 분양시청 기간. 30일이상 60일 이내. 30일이상 60일 이내고 연장됩니다. 얼마? 한 차례 20일. 한 차례 20일 연장되게 되겠습니다. 자, 분양시청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료로 해가지고 분양시청 받은 자료를 해서 가르침을 작성합니다. 누가? 제일 밑에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시장 군수등에 인가받습니다. 시장 군수등에 인가받고 그 다음에 처가 들어갑니다. 올라갑시다. 준공인가 다 지었습니다. 준공인가 받아야 됩니다. 준공인가 내주기 위해서는 뭐냐? 준공검사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려고 고시합니다. 시장 군수등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고시 등 누가? 시행자가 어떤 절차가 있어서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자를 거쳐 관리처분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발자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어떻게 이전하냐? 이전 방법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 고시하고 보고 올립니다. 이때 언제 넘어가느냐? 그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노후화된 건물을 갑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시행자가 건물을 다 짓고 요걸 갖다가 갑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원래 이걸 주려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잔금 받고 이전 등기하고 복잡한데 굳이 그러지 않고 이 시행자가 요거는 가볍 겁니다 라고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 고시하면 돼요. 물론 돈 다 냈겠죠. 그러면 고시한 다음날 법률에 규정해서 이것이 가볍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등기를 아직 안 해도 권리는 취득합니다. 근데 찜찜합니다. 그래서 등기합니다. 밑에. 그래서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등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할 때 소유권 넘어가느냐?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넘어버렸습니다. 다만 등기는 사후적으로 절차적으로 대항력권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돼요. 여기 갑이 K은행에다가 1억 원 융자 받은 게 있어요. 1억 원. 여기 저당권이 여기 있었습니다. 1억 원 이 저당이 옛날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철거하고 이제 갑이 이걸 갖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여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당길을 올라타는데 새 건물에 올라타는데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타기는 올라타면 등기합니다. 등기하는데 소유권 등기부터 해야 하고 저당권 해야 될까요? 저당권 등기부터 해야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해야 될까요? 저당권 등기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 있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해놓고 저당권 하는 뜻입니다. 거기 저당권은 다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거기 등기가 있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다른 게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부터 일단은 이 갑 앞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저당권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보충자료입니다. 보충자료는 페이지 263쪽 밑에 공란에 보충자료 들어갑니다. 보충자료는 2021년 8월 10일자 순수 보충자료 있죠? 거기 보시면 2페이지 밑에 나옵니다. 봅시다. 페이지 263 밑에 공란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6편 도정법상 요약 보충자료 1번 정비구역 등 해제입니다. 첫째, 기업. 어떨 때 해제해야 될까? 지정권자가 기업. 정비 예정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누가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누가 구청장 등이 지정을 시정하지 않을 때 여기 구청장 등의 시정은 누구죠? 구청장 등은 광역시 군수하고 자치구청장을 얘기하죠. 얘네들이 누구한테 지정 시정하죠? 특별시, 광역시에 지정 시정하죠. 이걸 안 할 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소 등등이 지정하지 않을 때 몇 년 내? 3년 내. 3년이 되는 날까지 해제해야 되고. 두 번째, 니은 재개발사업, 재건사업, 조합이 하는 겁니다. 조합이 다음에 해당할 때. 자, 봅시다. A.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 있는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승인 청하지 않을 때. 2년 된 날 추진위원회 승인 청하지 않을 때. 승인 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시장 군수등. 두 번째, B. 지정고시 있는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근데 제가 여기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는 거 3년 걸리는 건 바로 알고 31조 사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한정한다. 즉 공공지원일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럴 때만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세 번째, 추진위원회가 승인 받았어요. 몇 년 내 조합설립 인가 받을 때 2년 된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 받지 않을 때가 됐고, 네 번째, 조합설립 인가 받았어요. 근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 인가를 시정하지 않을 때. 이 네 가지가 해제해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디귿. 이건 뭐냐? 재개발 사업을 갖다가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할 때는 위에 D예요. 영어로 D.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할 때는 동그라미 D, 영어로 D 하면 되는데,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 있죠? 20 미만. 그때는 이겁니다.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는 정비구역 정고시 된 날부터 5년이 된 날까지, 여기는 5년입니다. 5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시행하지 아니할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재건축할 때는 안전진단 나면 뭐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관련입니다. 재개발 아닙니다. 보니까 정비계획 위반 건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이거 시험 전하기를 재개발 사업 그럼 틀립니다. 재건축 사업, 재건 사업을 위해서 안전진단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2번 안전진단 대상은 공동택이 아닙니다. 주택단지의 공동택이라고 하지 않고 건축물을 대상합니다. 공동택 포함 더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물이니까. 다만 대통령으로 정할 때는 안전진단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꼭 무너지게 생겼다. 하나만 하죠. 그런 것 등등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시공자가 아주 좋아야 제대로 잘 짓죠. 조합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하느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하 할 때는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합니다. 100명 이하 할 때는. 두 번째,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갖다가 할 때, 재개발은 조합이 할 때 있고 토지등 소유자 할 때 있죠. 이거 재개발을 토지등 소유자, 즉 20 미만일 때 할 때, 이때는 언제 이 시공자를 선정하느냐?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 얘들은 아까 몇 년 내 받으라고 그랬죠? 5년 내 받으라고 그랬죠? 5년 내 받으라 했다. 그거 받은 후.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 시공자 선정되고, 세 번째, 시장 군수등이나 공공기관이 할 때, 시장 군수등이나 공공기관이 할 때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 요거 체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 경기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면 되고, 마지막 위 3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선정할 때 제23조 1항 4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기사업 시행자는 과리천 방법. 과리천 방법을 할 때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 저는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행자를 추천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위 3에 따라 시행자를 선정하거나, 즉 3번 공공기관이 시행자를 선정하거나, 어떻게?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 또는 법 23조 1항 4호 주관기사업을 과리천 방법을 할 때, 이때 시행자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경기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행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야 되겠죠. 네 번째, 청산금. 여기 청산. 이론의 마지막에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청산. 일단은 청산금 봅시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청산을 해야 되겠죠. 돈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분할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5년입니다. 5년. 중개사 나왔어요. 옛날에 중개사 나왔어요. 5년. 근데 이 5년이 시기가 언제냐? 단순히 5년만 알지 말고 언제부터 5년이냐? 이전고시 다음날. 아까 이전고시가 있었죠? 여기 이전고시. 이거 이전고시 할 때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2021년 8월 10일자 보충자료는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요. 보충했으니까 문제 풀게 되겠습니다. 문제 풉니다. 자, 1번 봅시다.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정비계획 내용에 안 들어갈 게 뭐냐? 어렵죠. 21일 때 나왔죠. 어려웠죠.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 깐깐해, 여기는. 나머지 들어있는데 4번입니다. 정비사업 추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이건 조금 알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정비계획은 이 순서에서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정비계획이 있어요. 정비계획. 근데 이 관리처분계획은 이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죠? 말이 안 되죠. 미리 저 뒤에 있는 걸 미리 계획에다 넣는다고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계획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편이에요. 문제 2번입니다. 시공자 등 선정이다. 아까 공부했잖아요. 제가 자세히 공부해드렸죠. 시공자 선정. 다른 건 다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 2번이 틀렸는데 시장, 구수 등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시행할 때는 언제일까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받은 겁니까? 아니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라고 그랬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언제 누가 할까요?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 선정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작할 때,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작할 때 이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은 후 하게 되죠. 2번 틀렸습니다. 2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금방 보신 자료 해드렸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다음 문제 3번 갑시다. 이게 두 문제 이상 나왔고 두 문제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보신 자료. 3번 갑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 어렵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 뭘까요? 문제 3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뭐냐면 거기에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 건전지역으로서 정비 기마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 양금률이 과도한 밀집돼 있죠.
또 단독택 다세대죠. 4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되겠습니다. 4번 갑시다. 가르쳐주는 계획 수립할 때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다니까요. 정비구역 경우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정비구역된 다음에 쪼갰어요. 그러더니 아파트 받으려고 막 쪼갠 거 샀단 말이죠. 이런 친구들은 투기하려고 왔기 때문에 돈으로 떼어버려요. 현금 받고 나가!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어요. 1번 틀렸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투기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어요. 1번 틀렸어요. 2번. 원칙적으로 과밀 억제권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사업 토지 등 소유자. 과밀 억제권이 아니면은 별로 변두리예요, 변두리. 변두리 말이죠. 재건축할 때 세채가 있으면 세채 줄 수 있어요, 새 거. 인기가 없으니까. 과밀 억제권이 아니니까. 근데 수도권이나 서울은 거의 다 과밀 억제권이요. 그래서 한 채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과밀 억제권이 아닐 때 별 볼 없는 곳, 이럴 때는 세 채 가면 세 채 줄 수 있고, 원래 흔 아파트 두 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2번 맞고. 세 번째, 2명 이상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원래 2명 이상의 토지를 공유하면 하나밖에 안 줘요. 근데 시도조례를 정하면은 따로 정하면 여러 채 줄 수도 있어요. 원래 한 채밖에 안 줘요. 공유하면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근데 이럴 경우는 여러 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때. 네 번째,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건물을 높이거나 좁혀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도록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너무 적은 건 좀 늘려주고 너무 큰 건 줄여서 이렇게 적정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작은 것은 돈으로 때울 수도 있어요. 안 주고. 너무 작은 건 너무 작게 돈 받고 떨어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5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꼭 이거 넣으세요. 중개사 관리사 많이 나오는데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시청 기한이 만료된 날, 요거 기준, 요거 꼭 외우세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6쪽. 문제 5번. 2, 3이다. 옳지 않은 거. 1번에 수 나오죠.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1번에 수 꼭 외워놓으시고 2번 아시고 3번 아시는데 4번이 가장 중요해요. 4번. 1번도 아셔야 됩니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할 때,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 그때 법인에서 누가 나옵니까? 법인과 이사가 상충되면 특별대리인 뽑듯이 여긴 누가 나옵니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이해가 상충될 때. 5번째,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가반 출석과 출석형 가반 출석 동의를 받아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설정된 자가 해임 총회 소집 및 진행할 때는 감사권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틀렸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꼭 아시고 5번이 틀렸는데 5번이 틀렸는데 굉장히 복잡한 게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잘 해놨는데 17회 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엄청나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해설 봅시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맞느냐? 조합원 10분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동의받아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 소집 및 진행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한다. 조합장의 권한을 대한다. 감사 권한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규정입니다. 이거. 어서간에 답은 5번이 틀렸다. 나머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는 다 아셔야 돼요. 어렵든 안 어렵든. 이어서 문제 6번. 해지 사용. 나왔죠? 잘 나옵니다. 이거. 아까 배웠잖아 우리가. 2년 3년. 잘못된 거. 그래서 아까하고 비교하니까 나머지 다 설명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제가. 틀린 거 보겠습니다. 5번 봅시다. 267쪽이 5번. 조합이 설립가 받았다. 몇 년 내 사업 시행가 시청해야 되죠? 3년이죠. 답은 5번. 5번. 3년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리고 재개발할 때 토 이등 소유자가 사업계획
인가시청 몇 년 내야 되죠? 5년이라고 그랬죠? 그거. 답은 5번. 여섯 문제 7번 갑시다. 재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약간 부드럽게 냈어요. 쉽게 나올 때 됐어요. 재건수합은 정비기한설이 열악하다? 틀렸죠? 맞는 거는 거다. 열악이 아니라 양호잖아요. 재건축은 정비기한설이 양호하죠. 틀렸고, 또 노후불량 건축은 밀집한 것이 아니라 공동택이 밀집하죠. 노후불량은 공동택이 밀집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양호가 결정적으로 틀렸죠. 두 번째, 재건축에 있어서 토 이동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편의 소유자면 임차인을 말한다? 말도 안 되죠. 재건축할 때 토 이동 소유자는 건물 토지 다 갖고 있는 자죠. 건물 토지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건축물 및 그 부서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틀렸고.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건 아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것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 만들 때 주택단지가 아닌 것 조합도 요건이 있잖아요. 틀렸고. 네 번째, 조합 설립 위한 동의자 수 계산할 때 1인이 2 이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때는 소유권 수 관계없이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땅 2필지하고 건물 2개 갖고 있어요. 몇 명 계산한다?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한 명으로. 4번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재건사업 조합원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말이죠. 재개발 조합원은 동의하지 않아도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원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동의한 친구만 돼요.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합니다 한 친구들만, 그런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 되는 겁니다. 동의하지만 못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틀렸다. 넘어갑시다. 268점 문제 8번. 재개발 사업이다. 옳은 것. 재개발 사업 옳은 것. 1번. 재개발 사업할 때 토 이동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인데 지상권자 안 된다? 지상권자 들어가잖아요. 틀렸죠? 지상권자 들어갑니다. 틀렸죠? 재건축할 때 안 들어가죠. 1번 틀렸고. 2번.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식이죠. 관리처분 방식 있고 환지 방법 있죠. 환지가 안 된대요? 틀렸죠? 환지도 되죠?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되고, 틀렸고. 환지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직접 할 수 있다니까요. 20 미만일 때 직접 하잖아요. 틀렸고. 네 번째, 재개발 사업 할 때 안전대 실시합니까? 재건축 사업 할 때 하죠. 틀렸고. 다섯 번째, 재개발 사업, 인가반 사업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하고 시장, 구수 등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5번이 맞습니다. 5번. 거의 다 제가 얘기한 것들이 나온 겁니다. 얘기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다 매우 뽑았었기 때문에. 이어서 9번. 틀린 거. 기본 계획 10년 단위.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등. 2번. 재건사업은 인가받은 가르침 계획에 따라 하게 되는데 오직 재건사업은 가르침 방법밖에 없죠. 이때 뭐도 포함된다?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들어있죠. 오피스텔도 들어있다.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이 밀집되어 있죠. 맞고. 상업적, 공업적. 맞고. 네 번째, 주거환경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맞죠. 다섯 번째, 이 기본계획은 매년 타당성 여부 검토한다? 너무 쉽게 놨다. 몇 년마다죠? 5년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10번.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쉬운 거예요. 틀린 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방침이고, 기본계획은 밑에 해설되어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등이죠? 2번. 답은 1번 틀렸고, 2번. 주거지 관리 계획도 들어간다. 3번. 5년마다 타당성 맞죠? 네 번째.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할 때도 있어요. 대도시가 아닌. 그때는
도의사 승인을 얻어야 돼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평가할 때는 도의사 승인을 얻어야 되고, 도의사가 승인할 때는 내부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아닙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심의 거쳐야 돼요. 다섯 번째, 이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또 변경했어요.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합니다. 기본계획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11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이다.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틀린 거 고르라 그 뜻이죠. 틀린 게 뭐냐 그 뜻이죠. 틀린 게 뭐냐. 자치구청장 광역시군수. 이 친구들은 안 되네. 얘네들은 입안해가지고 누구한테 아신소리 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 그러죠? 지정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1번 맞고. 2번. 정비구역 정권자는 특별시장 등등등이다. 얘네들이 다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광역시군 좀 빠지죠. 세 번째. 정비구역 정고시가 있으면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된 걸로 봅니다. 된 걸로 봅니다.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도 포함합니다. 맞고. 다섯 번째,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또는 비행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아니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어서 작년 문제. 작년 문제 보실까요? 작년은 그래도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작년은 그래도 좀 쉽게 나온 편입니다. 1번. 맞는 걸 봅니다. 조합원 임원의 사임, 해임, 만리,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원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어렵죠. 역시 어렵죠. 맞긴 맞습니다. 이거.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왜 틀렸는가 봅시다. 1번이 답이고 2번. 대의원회는 거기 정비사업 정관업자 선정 병행하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거기 보면 알겠지만은 대의원회가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병행할 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세 번째,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 임원 직원 겸한다? 안 되겠죠. 그럼 같은 목적 안 되겠죠. 네 번째,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거꾸로 됐어요. 조합장만 되는 거예요. 조합장만 대의원 되는 겁니다. 조합장만 대의원 되고. 다섯 번째, 이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 만들려면 얼마 동의였느냐? 그거죠. 이건 외우라고 그랬어요. 얼마냐? 앞에 4분의 3, 뒤에 2분의 1. 거꾸로 됐어요. 반대로 됐어요. 앞에 4분의 3, 뒤에 2분의 1. 근데 거꾸로 바꿔요. 거꾸로 해놨어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까다롭긴 까다롭죠. 도정법. 자, 이 재개발 사업 조합선인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4분의 3, 2분의 1.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최근에 중개사도 나왔어요. 여기도 나왔지만 중개사도 나왔어요. 다음 13번.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닌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 밑에 해설 넣어놨습니다. 추진위원회 업무 1, 2, 3, 4, 5에다가 동그라미 1, 2, 3, 4, 5. 그거는 대통령 정하는 거.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비교해보니까 어떤 거 안 들어간다? 3번. 안전인단 신청 업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안전인단 신청 업무는 추진위원회 업무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들어가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깐깐하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해설 잘 해놨을 밑에 해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 자, 오늘은 14번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14번 통째 외우셔야 돼요. 조합 만들 때 동의요건. 조합 설립 받았는데, 인가 받았는데 변경한다. 얼마죠? 조합은 3분의 이상 찬성하고 인가 받아야 되겠죠? 3분의 이상 찬성. 꼭 아셔요, 이거. 시험은 잘 나와요. 최근에 중개사도 나왔어요. 두 번째, 재개발 조합 만들 때 앞에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이죠. 뒤가 2분의 1이죠. 4분의 3, 2분의 1. 거꾸로 됐다.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재개발 4분의 3, 2분의 1.
다음 재건축. 재건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건축은요, 3번은 단지 안에서 재건축할 때. 동그라미 3번은 단지 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단지 밖. 단지 밖부터 봅시다. 쉬운 거. 단지 밖에다 재건축할 때는 4분의 3, 3분의 2. 꼭 외우세요.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4번은 재건축을 단지 밖에 하는 겁니다. 4분의 3, 3분의 2. 근데 단지 안에 하는 거 3번. 동그라미 4번 단지 안에 할 때는 각동별 과반수, 각동별 구분수자 과반수에다 토지는 4분의 3, 4분의 3. 동은 구분수자 과반수, 토지는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재건축 안에 할 때, 단지 안에 할 때는 구분수자의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그러니까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토지는 4분의 3, 4분의 3. 근데 동할 때 세대수가 몇일 때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동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세대가 5이라는 얘기예요. 세대가. 조그만 동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5인 이하 할 때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5인 이하 할 때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5번. 시장군수 등 토지특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맞죠? 얘네들이 안 하니까 조합 만들어야 되죠. 얘네들이 할 때는 조합 안 만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까지 했고, 예습도 좀 해오세요. 마지막 문제가 22번까지 있는데, 예습도 좀 해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2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